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97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백수로 한량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바리스타. 올해로 23년 차 50줄 가까우고 있는 아이씨 뭐야 이씨 백수.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는 요 안녕하다라는 말 하기가 왠지 모르게 미안스러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데 이번 주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았죠. 지금도 이제 뉴스나 이제 이런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지금 이 수마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TV 틀다가 보다 보면 이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거지. 나는 이렇게 등 따시고 잘 먹고 있는 게 진짜 뭔가 이게 마음이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돌려버려요. 미안스럽고 불편해서. 그만큼 남들이 힘들 때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미안하다. 그래서 요새 뭐 연예인들이 또 이제 기부 활동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래도 이제 좀 선행을 많이 베푸는 뭐 아이유 같은 경우에도 뭐 1억씩 내고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만 디밀고 뭐 이제 뭐 말만 그럴싸하게 하면서 실제로 뭐 선행을 하지 않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물론 너는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나도 안 해. 옛날 같으면 좀 많이 했는데 요새 그런 거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부끄럽지. 미안하고 부끄럽고 솔직히 이제 나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이제 주변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이 이기적인 내 자신에 한번 또 분노를 느끼기도 하면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요새 참 기분이 참 껄쩍지근합니다. 진짜 껄쩍지근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아무튼 자, 197회 녹음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발을 다쳐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발이 아니라 이제 발가락이죠. 발가락이 깨졌어요. 이 발가락이 저도 이런 걸 처음 겪어봐갖고 기부스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40살 넘도록 50 가까이 되면서 이 뭐 기부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운동도 안 하고 몸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몸이 약해지는 거겠지. 이게 가서 진단을 여쭤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 5주, 기본 5주 정도 진단이 나왔습니다. 뭐 그 양반들이 돈 벌려고 그런다라기보단 이 나이가 들면 뼈가 잘 안 붙는데요. 그래서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이 뼈가 완치되려면 대략 5개월에서 길게는 한 7개월까지도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관리를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뼈가 잘 부러지거나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니까 무서워. 이러다 훅 부딪히면 막 이상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요새 막 무섭습니다. 역시 이 몸 관리의 소중함 다시 한번 느꼈고, 진짜 이게 원래 통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기부스를 안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제 불편하다고 그래서 약식으로 이제 기부스만 덧대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자꾸 풀죠. 그래서 이게 빨리 나을지도 잘 모르겠고, 뭐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이제 뭐 이제 항생제 처방받아서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몸을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힘들고, 일단 뭐 운전을 편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 발로 밟아야 되잖아, 엑셀을. 그게 안 되니까 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멀리 가는 게 좀 귀찮아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카페도 못 다니고 있고 뭐 구경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강의만 하면서 뭐 강의도 이제 좀 있으면 끝납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강의가 끝나요. 그러면 먹고 살 길을 또 찾아야겠지?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쪽에서도 뭐 일단 제의가 와서 학원들을 한 군데서만 하니까 이제 조금 강의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제 제안이 오는 것 같아서 한번 만나 뵙고 또뭐 기회가 되면 또 강의를 여러 군데를 띄워볼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197회 녹음할 건데 자 오늘도 커피 한 잔을 마셔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롯데마트를 갔더니 또 롯데 또 불매운동이 워낙 있어서 아 저 자식 왜 또 롯데마트가 또 뭐 이러는데 뭐 인생 뭐 있냐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는 거지. 그냥 뭐 싸고 좋은 거 있으면 뭐 롯데마트도 가서 사 먹습니다. 에이 에이 나쁜 새끼 뭐 또 이렇게 욕하실 수도 있는데 아 뭐 인생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뭐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잖아요. 아 저도 역시 이제 불매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하다가 뭐 싸고 좋은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뭐 롯데마트라고 뭐 가지 말라는 뭐 그런 거 아니잖아. 뭐 필요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거지. 갔다가 요새 롯데마트 쪽에서 이제 검정 고무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브랜드들 제품들의 이제 검정 고무신을 이제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뭐 크라운 산도, 그다음에 뭐 삼양라면. 왜냐면 이제 만화에 나와요. 이 과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기영이가 먹던 삼양라면 뭐 그런 거 그런 프로모션 하는데 내가 샀잖아. 속았어. 삼양라면을 오리지널이라고 그래갖고 팔길래 옛날 그럼 기영이가 먹던 그 라면이야? 라고 샀는데 요즘 그 삼양라면이야. 에이 속았어. 지금 제 손에 이제 크라운 산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크라운 산도가 원래 이제 크리미 오리지널인데 내가 입맛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과자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옛날 그 크라운 산도의 맛이 아닌 것 같아. 얘 착각인가?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이 크림맛 크라운 산도가 이 맛이 아닌 것 같은. 왜 모르느냐? 제가 사실 크라운 산도 딸기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이 크림 맛이 어떤 맛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옛날 과자들이나 이 라면들 같은 거는 맛이 변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신라면 처음 나왔을 때 먹을 때랑 지금이랑 확연하게 맛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왜냐면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먹었으니까 중간에 좀 안 먹었던 경우가 있어도 뭐 처음 나왔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80 몇 년도였던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볼까? 제 기억으로는 89년도 그때쯤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중학생 때 이 라면이 처음 나왔었어요. 볼까? 신라면 내 기억에는 한 중1 중2 더 오래됐네? 왜 나는 이걸 중학생 때 처음 먹었지? 출시일 1986년 10월 86년도면은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이때는 제가 라면을 잘 안 끓여 먹어서 라면을 끓여 먹진 않았고 이게 있는지를 몰랐나 보다. 보통 이제 중학생쯤 되면 이제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가스레인지 불 켜고. 제가 처음 신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제가 끓여 먹었던 기억이 한 80... 땡이라고? 땡이라고 이 새끼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중1? 중2? 요때 신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가 이제 중1이 제가 중학생 때가 88년도인가? 고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뭐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86년도에 신라면이 처음 나왔네요. 이거 뭐 유튜브에 위키에 이제 광고도 있네. 구봉수 아저씨다.
농심 신라면. 야, 88 올림픽 로고도 있고. 사나이 대장부가 울긴 왜 울어? 아, 이거 기억나네, 이 광고. 울 때 울더라고. 농심 신라면. 강부자 아줌마도 나오네. 매워. 매워. 매운다면 신라면. 오. 신라면이 날 울렸어. 올림픽 호돌이. 컵라면, 농심 신라면. 믿을 수 있는 식품. 농심. 사실 요새는 이제 농심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 뭐 이때 당시만 해도 뭐 그냥 농심 하면 그냥 라면의 대표 기업으로 참 사랑받던 기업이죠. 근데 이제 우지파동 이후에 이제 사실 좀 농심에 대해서 이제 좀 뭐랄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표 브랜드 삼양라면을 제끼고 이제 농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1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되는 계기를 통해 좀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옛날 음식들이 쭉 오면 뭐 요새 월드콘 같은 것도 먹어보면 옛날 그 어떤 큰 사이즈의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애들이 좀 작아. 아이스크림 양도 적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변천되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좀 아쉽죠. 이 크라운 산도 크림 맛은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중에 쭉 먹었던 분들이 계시면 이 크라운 산도 크림 맛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딸기를 좀 주로 먹었는데 딸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내 느낌에. 근데 맛은 있다. 자, 이제 커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편의점 산 게 아니구나. GS 슈퍼에서 샀는데, GS 슈퍼에서 이게 이 프로모션에서 나오는 뭐 펀스토랑 커피도 있고 카멜 커피가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강릉 커피 시리즈 서울우유죠. 너티크림 라떼도 나와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무슨 맛 이런 라떼는 잘 안 사 먹는데 그냥 궁금하니까 제가 이런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왜냐면 뭐 프랜차이즈 할 때 첨가물 많이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순수 막 완전 당덩어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첨가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걸. 그래서 사실 TV에 나와가지고 뭐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막 좋은 재료 쓰는 것처럼 자랑할 때마다 사실 믿음이 안 가. 이 좋은 재료를 써서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 다 이제 첨가물 덩어리 뭐 안 좋은 거 막 이런 거 넣어야 이제 맛도 자극적이고, 응?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은 건강보다는 일단 맛있으면 자극적이면 그걸로 좋아해. 자, 오늘 이 카멜 커피인데 국내에서 아직 이 카멜 커피라는 브랜드를 잘 모릅니다. 일단 그게 그 커피인지도 잘 모르겠어. 한번 검색을 해볼까? 써있기는 카멜이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멜 브랜드 커피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GS에다 한번 카멜 커피 뭐 새로 출시했다는 기사들이 있나 볼게요.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프로모션을 하면 기사들이 뜨는데 카멜 커피 GS 여기 뭐냐 줄 서서 먹는 GS25 슈퍼 말차 팝업 스토어 2주간 2만 명 몰려. GS25는 카멜커피, 강릉 테라로사, 슈퍼 말차 등 유명 카페 브랜드 연달아 콜라보 상품을 출시했다. 맞아. 제가 이거 갔을 때도 이 테라로사 커피가 있었어요. 근데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3,500원인가? 지금 얘도 지금 이게 얼마였더라? 2,800원? 2,4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400원이라고 그러면 엄청 좀 약간 부담이 없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3,000원대가 넘어가면 이게 사실 사먹는 커피, 뭐 메가커피 이런 데가 사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아무튼 이 테라로사에서 나온 게 좀 비쌌어요. 그래서 지금 안 샀는데 아시죠? 제가 돈이 없잖아. 내가 이렇게 퍽퍽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백수야, 백수. 용돈 타서 쓰는 백수. 어? 그러니까 이제 막 한꺼번에 왕창 사고 싶은데 이제 눈치 보이니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샀어. 일단은 샀는데 대신 맛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 말차 라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GS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보니까 카멜 커피와 콜라보 상품 출시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떴네요. 그 카멜 커피 하면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니까 이 핫플레이스 카페죠. 일단 카멜 커피를 한번 뒤져볼게요. 뭐 예전에 우리 터스티님이었나? 누가 이 카멜 커피 후기도 올려주시고 그랬었어요. 저 여의도 더현대에도 카멜이 있습니다. 뭐 잘 모르면 아는 척하면 안 돼. 일단 더 카멜 커피가 뭐 이미 이 페트병 타입으로 출시가 됐네요. 근데 저 왜 나 이거 못 봤지? GS25 이게 있었다는 걸 왜 못 봤을까? 또 찾으러 가봐야겠는데. 자, 카멜 커피를 뒤지시면 어디가 본점이야? 어렵네. 카멜 커피 본점. 이게 성수동 쪽이 본점이었나? 성수동 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야, 카멜 커피가 홈페이지가 사이트가 따로 없나? 성수동. 얘가 인스타그램만 있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진 않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특이한 인테리어 하면서 또 얘네들만의 시그니처스러운 음료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좀 로컬 핫플레이스 카페로 이제 좀 부상한 그런 카페입니다. 사실 이런 카페들이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되고 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카페를 신선해하고 좋아하니까 이런 걸 뭐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출시를 한다든가 대기업이랑 아니면 더 현대몰 같은 곳에 입점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일반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이런 업체들과의 어떤 협업이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요즘처럼 좀 이렇게 좀 대세로 자리 잡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젊은 층에 어떻게 보면은 이 수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런 것을 유통과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카멜이라는 브랜드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관심이 없느냐? 일단 커피를 오지게 먹는 입장에서는 뭐 물론 비주얼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기교적인 커피를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오리지널 커피를 즐겨 먹는 사람으로서 그닥 이런 커피류에 그렇게 혹하지를 않아요. 일단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커피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뭐 벤치마킹 하거나 하나의 배우는 의미로서는 뭐 가본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그래서 현대몰 쪽에 있는 카멜도 다녀왔거든요. 근데 사 먹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또 뭐 네가 찌질하니까 그러지 아이 루저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커피의 본질은 좋은 재료를 정성스럽게 로스팅해서 그냥 내려서 먹으면 그게 커피예요. 근데 지나치게 우리가 이 커피를 상업화하고 상술화하다 보니까 너무 포장을 많이 해버렸어. 우리가 김치 아무리 맛있는 김치라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맛있다는 김치가 그렇게 비싸게 팔지도 않지만 뭐 맛집들 김치들이 있잖아요. 또 김치 잘 담그는 사람들의 김치들 뭐 이런 것을 물론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그런 거에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본질을 놓치는 경향이 많은 거죠. 이 커피와 맥락이 비슷한 게 저는 이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와인과 커피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상품화.
그리고 포장, 약간 조금 본질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수요와 공급에 맞추는 상술, 이런 것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커피의 기교적인 부분이나 커피의 어떤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커피의 뭐 스페셜티라고 해서 등급을 매겨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매기는 이런 것이 아주 잘 돼 있는데, 사실 이 먹거리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먹거리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거냐?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죠. 자유시장 경제 시대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내가 좀 더 어떤 가치성을 부여해서 비싸게 팔아먹겠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본질적인 걸 놓치면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나쁘다고 볼 수도 없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휩쓸리든 말든 네가 알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커피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커피는 커피다. 내가 우동 아무리 좋아한다고 그래서 우동이 우동이지. 예를 들어 우동 한 그릇에 10만원 먹겠어요 제가? 안 먹지. 요새 우레옥도 16,000원에서 그 이후로 안 간다니까. 내가 우레옥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뭐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꼭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름에는 자주 가고, 여름철에는 뭐 한 달에, 심지어는 뭐 매주 한두 번씩은 갈 정도였으니까. 근데 우레옥 안 가. 왜? 너무 비싸. 16,000원에 주고 먹을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맛있지. 또 그 맛을 똑같이 따라할 수도 없고, 만약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레옥과 똑같은 퀄리티를 뭐 8,000원에 판다. 그럼 대박 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쉽진 않으니까 그렇게 못 하겠지. 예? 말이 쉽지 그게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 커피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상술화되는 부분을 놓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저의 이제 개소리였고, 아무튼 이 플랫 화이트 제품이 일단 컵커피로 하나 나왔고요. 하나는 크림 모카입니다.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메뉴들인데, 이 테일러 커피의 우리 크림 모카, 어떻게 보면 오늘날 테일러 커피를 있게 만들어준 히트 상품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커피 리본이라는 개인 카페에서 이제 솔트 크림 커피들 만들었던 것처럼 뭐 이제 각자 내세우는 그 주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히트 상품 뭐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좀 이 크림 모카 플랫 화이트는 오늘날 약간 좀 이 개인 카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면서도 이제 히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가 출시돼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일단 이게 1+1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산 거고, 좀 비쌌으면 안 샀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 테라로사 커피가 비싸서 다음에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하나 정도는 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컵커피류들이 아직까지는 바로 내려서 먹는 리얼 커피를 쫓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달거나 뭔가 불편한 맛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재구매율이 이제 높지는 못해요. 이런 비싼 커피류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많이 사 먹을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피를 재구매로 한 두세 번씩 먹어본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테스트용으로만 먹어볼 뿐이지, 굳이 이런 걸 먹을 바에는 그냥 스틱 하나 까갖고 텀블러에다가 우유나 물 넣고 얼음 넣어서 그냥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 크림 모카와 플랫 화이트를 좀 문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모카, 카멜 크리미 모카. 크림처럼 부드럽고 달달한 모카 커피, 총 용량 250ml에 165칼로리라고 써있고요. 포화지방이 23%, 포화지방 높다. 탄수화물 8%, 그러니까 지방이죠. 지방 덩어리에 당 덩어리. 자, 일단 보면은 주식회사 동원에서 제조를 했습니다. 동원 F&B.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원 오리진스 시리즈가 이제 동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 UIC 나와갖고 한동안 그 싱글 오리진 커피 내세웠었죠. 상당히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 동원 오리진 시리즈가. 왜냐면 개당 1,000원대 정도의 이제 마트에서 유통이 되는데, 컵커피 치고는 지금 이게 2,400원이거든요, 개당. 네, 그 동원 오리진스는 지금 제가 마트 같은 데 가보면 한 1,000원대 후반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싼 데는 뭐 1,000원대 초반도 있고, 충분히 그 정도 주고 먹기에는 괜찮죠. 근데 2, 3천 넘어가게 되면 약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거나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돈 없는 거 자랑이냐? 아, 뭐 자랑은 아니지. 뭐 찌질한 건 나도 알아요. 근데 뭐 없는 형편에 자기 수준에 맞게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뭐 돈 많은 애야 2,000원, 3,000원짜리 그 돈이냐고 뭐 먹을 수 있어. 근데 돈이 뭐 여유가 없으면 2,000원, 3,000원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현실이 그런 걸. 현실은 현실이지. 뭐 아무리 수입차 타고 어? 부자인 척 해봐야 그건 겉모습인 거고 본질은 돈이 없어. 돈 없는 거 자랑하냐? 아이 뭐 그게 뭐 나쁘냐? 돈 없을 수도 있지.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유통은 GS 리테일에서 하고 있고요. 일단 제조는 동원에서 했습니다. 일단 카멜 커피 추출액이라고 써있고 원두 커피가 이제 브라질 60%, 온두라스 30%, 인도 10%. 이제 100% 충족이죠. 지난번에 그 커피 뭐야? 프렌치 카페가 성분이 10%가 누락된 걸 보면 얘는 다 써 있습니다. 이 인도산 커피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인도 몬순 커피인데 이제 주로 베트남처럼 이 로부스타를 생산하는 커피고요. 이게 예전에 유대인들이 동인도 회사가 이제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묘목을 이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렇게 이제 베트남 이런 쪽으로 그 묘목을 옮기면서 실제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 예멘에서 이제 그 묘목이 옮겨가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중남미로 가요.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데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커피를 전파하게 된 이 유대인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유태인들이 이 커피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네, 제가 하는 게 구라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커피 기업들이 다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블루보틀 같은 경우에도 네슬레가 지분을 이미 65%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커피 기업들 상당수가 이제 유대인 소유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인도 커피가 좀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 이 온두라스 커피도 실제로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 스페셜티를 이제 생산하는 커피 지역인데요. 온두라스 커피도 상당히 맛있는데 예상외로 이 온두라스, 인도 이런 커피가 좀 대중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온두라스 커피 쉽게 눈에 띄진 않는단 말이죠. 뭐 그러다 보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브라질,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커피고 제일 생산량도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브라질 커피나 중남미, 뭐 예를 들어 콜롬비아 아니면은 많이 섞는 게 이제 베트남 이런 거죠. 생산량이 많다 보니 또 대중성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커피를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많이 씁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이제 코코아 메스 네덜란드산, 코코아 파우더 스페인산 뭐 오지게 많이 들었네. 너무 길어서 말을 못하겠어. 천연 향료, 합성 향료, 혼합제제 2. 네,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일단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미 모카 커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드럽고 고소한 짙은 맛의 깊은 맛의 라떼라고 써 있고요. 얘도 포화지방이 23%, 250ml에 얘는 135칼로리. 지금 모카 커피보단 칼로리가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당류와 지방, 포화지방 함량 자체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제 건강엔 별로 좋은 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당 땡길 때 먹는 커피죠. 얘도 주식회사 동원 F&B에서 이제 제조를 했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GS 리테일에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조하는 업체가 대부분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많이들. 특히 동원도 많이 제조하는 업체인데, 그러다 보면 이 커피류 맛이 비슷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동원 오리진스 시리즈랑 맛이 비슷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기대감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날 얘도 카멜 커피 추출액이라고 그래서 블렌드가 이제 카멜 커피에서 주로 쓰는 블렌드인가 봅니다. 브라질 60%, 온두라스 30%, 인도 10%라고 써 있고요. 뭐 설탕, 커피 추출, 정제, 소금 조금 덜 들어가 있네요. 네, 얘는 그 크림 모카에 비해서는 이제 첨가물이 좀 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커피는 서울우유에서 이번에 출시한 강릉 커피. 그 강릉에 있는 그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이 박이주 씨가 이끄는 이 브랜드 커피죠.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유명해진 커피고 우리나라 1세대 바리스타이신 박이주 씨가 직접 이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서울우유랑 프로모션을 해갖고 제가 꽤 몇 년 전에도 한번 이 강릉커피, 강릉라떼 뭐 리뷰 몇 번 했었고 또 시티커피로 나온 이 강릉라떼도 한번 리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컵커피 치고는 괜찮았었는데 그래도 좀 약간 좀 개성이 있었다라고 제가 평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릉커피가. 왜냐면 이게 에티오피아를 섞어서 쓰다 보니까 그 향료가 있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산 70%, 브라질산 30%, 에티오피아 커피 추출액이 1.3%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두는 그 예전에 강릉 라떼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지금 베이스가 돼 있고요. 얘도 이제 유크림과 뭐 여러 가지 혼합이 좀 많이 달라요. 얘는 원유가 45%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카멜 커피에는 우유 함량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57칼로리, 비교적 높은 칼로리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첨가물이 좀 많이 들어갔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조가 이제 서울 F&B에서 제조를 했습니다. 유통은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하겠죠. 아시겠지만 서울우유 협동조합이지 서울우유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자, 요 커피 세 가지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좀 위를 뚜껑을 따가지고 서울우유. 네. 뭐 특별히 추출 기법 뭐 이런 거는 써있진 않습니다. 그냥 뭐 커피야. 일단 때깔로 보면 인스턴트 커피 대표적인 진한 색이고요. 아, 느끼. 아, 이게 느끼한데? 너무 느끼하다. 이게 첫 맛의 느끼함이 너무 세. 이 너티 크림 라떼. 또 누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티 크림이잖아. 뭐 그럴 거 아니야? 이게 그런 느끼함이라기보다 이 유크림류 있죠?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마. 그런 류의 이 땅콩 기름, 땅콩 쩐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솔직히 이건 내 취향이 아닌데. 물론 사람들이야 또 맛있게 먹겠지. 써있기로는 직화식 로스팅에 박이추장인의 로스팅 노하우에 서울우유의 생크림의 부드러운 조합, 콜드브루 추출 방식이라고 뭐 하여튼 뭐 그럴싸하게 써 있는데 실제로 맛을 보면은 맛은 첫 모금에서 땅콩 향이 좀 세다가도 약간 땅콩 쩐내 느낌도 살짝 좀 있고요. 그러다가 이 느끼느끼한 맛이 오래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는 좀 우유 같은 걸 더 타야 될 것 같아. 제가 한번 우유를 타볼게요. 아씨, 너무 느끼한데? 우유를 좀 넣어봐야겠다. 자, 제가 우유를 좀 넣었습니다. 우유를 넣고 좀 섞어야 되네. 이게 어딨어? 스틱을 안 갖고 왔어. 이 빨대로 저어야지 뭐. 우유를 좀 더 타니까 괜찮아. 이게 우유가 좀 물론 이제 나름 최적의 조건이라고 맞췄겠는데 제 입맛에는 우유를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게 좀 덜 느끼하면서도 진짜 원유를 좀 더 넣어서 좀 덜 느끼하면서도 이 단맛이나 이 너티의 향이 너무 세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 아니야. 야, 네 입맛에나 그런 거지. 맞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뻘짓하고 혼자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뭐 내가 맛없다고 그래서 그게 맛이 없겠어요? 물론 맛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기업들이 맞춘 걸 거 아니야. 근데 내 입맛에는 좀 별로다. 내 입맛을 100% 어차피 나는 내 입맛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제가 뭐 다른 사람 입맛을 어떻게 대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안 먹는다. 물론 제가 이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커피류를 사 먹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거의 사 먹진 않지. 왜? 뭐 로스팅 직접 할 수 있겠다. 뭐 원두 굴러당기는 거 세고 셌겠다. 아니면 스티키형 커피, 블랙 커피들도 요새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 이 더치커피 내려서 가져가든가 아니면 스틱커피 같은 걸 들고 다니든가 아니면 텀블러에 그거를
액상으로 만들어서 얼음이랑 넣고 댕겨요. 그럼 커피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텀블러에다가 스틱형 커피들 한 움큼 들고 댕기다가 휴게소 같은 데서 뭐 얼음 따로 사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 부어하고 그냥 먹는 거야. 아 진짜로 좀 그렇게 해요. 그게 훨씬 나. 가갖고 편의점 같은 데서 비싸게 또 커피 사 먹으려면 돈 아깝잖아요. 또 뭐 휴게소 같은 데 커피 그거 맛있어요? 맛도 없는데 프랜차이즈 그거 맛도 없는 커피들인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맛이 없다고. 맛도 없는데 커피값도 비싸. 요새 뭐 휴게소라고 비싸. 근데 휴게소가 왜 비싼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휴게소는 기본적으로 그 휴게소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이 그 도로공사 쪽에 매출을 거의 반 이상을 가져가요. 그 업체들이, 그 도로공사가. 그래서 뭐 매출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그 매출의 반 이상을 걔네들이 가져갑니다. 이거 누설하면 안 되나, 이런 거? 제가 그 있었던 커피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거기 망향 휴게소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몸담았던 커피니가 그 유수병 대표가 이제 자살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방송에 언급했나 모르겠는데 그 유수병 대표가 이제 원래 커피니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커피니에 있었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제가 원래 EDI에 있다가 이 커피니라는 브랜드로 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EDI에 그냥 오래 있었어도 뭐 나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같이 이 사업을 했던 파트너 선배님들이나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커피니 쪽으로 다 이제 옮겨가니까 사실 저 역시도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커피니 중림점이라는 그 서울역 충정로 사이에 있는 매장을 맡았을 당시가 이제 제가 EDI에 책임자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매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줬다기보다는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이 매장을 파는 조건으로 이제 모든 수익은 네가 100% 다 가져간다. 뭐 이런 조건으로 이제 뭐 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봐라. 이런 조건으로 이제 커피니를 갔었던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커피니와의 인연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커피니 쪽으로 옮겨가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게 지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유수병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 선배님들, 사장님들이죠. 사장님들이 이제 유수병 대표와 이제 뭐 이제 선후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역시도 이제 알게 지내게 됐고, 그래서 사실 도움도 받았고, 또 저한테 기회도 여러 차례 유수병 대표가 주면서, 물론 이제 좋게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뭔가 좀 마무리가 아쉬웠었긴 한데, 어찌됐든 내가 뭐 손해본 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유수병 대표님이 이제 재작년 2021년도에 이제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니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2020년도에 돌아가셨나? 아무튼 이게 그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 이제 회생 신청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왜냐면 이제 지인들도 없고 이제 이 회사와의 이제 인연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만날 일이 없죠. 아무튼 뭐 지금도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가 이제 자살하시고 이런 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참 인생 허무하다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죠. 내가 뭐 얘기하다 또 이 일로 3,000%로 빠졌지? 자, 아무튼 이 카멜 러티 크림 라떼는 일단 제 취향이 아니어서 일단 맛이 조금 밸런스상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느끼하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좀 첨가해서 먹으면 내 입맛엔 좀 괜찮은 것 같다. 로 끝. 끝. 없음. 그렇다. 자, 이제 다음 커피. 뭐 어떻게 해, 내 입맛에 안 맞는 걸. 자, 그 다음에 좀 덜 단 거 한번 먹어봅시다. 플랫 화이트.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플랫 화이트는 이제 호주 커피 브랜드래. 커피 문화의 이제 하나의 음료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정체성이 없죠. 일본식, 미국식, 뭐 호주식, 요새 이제 유럽식, 또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바까지 한마디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인데 뭐 어느 나라 커피를 하든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한국은 한국만의 또 독자적인 커피 문화 브랜드들을 만들어 가면서 또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꼭 어느 나라를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아무튼 이 커피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때깔을 좀 보면 컵커피를 쭉 까니까 때깔은 다 비슷해요. 지금 뭐 강릉 커피랑 별 차이 없습니다. 일단 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솔직히 그냥 내 느낌으로는 맛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맛이 있는 것도 아니야. 너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 그냥 내 느낌이야. 나 그냥 느낌 솔직한 거 얘기하는 거야. 나 입에 딱 처음 댔을 때 약간 라떼에다가 소금 넣은 그런 맛이 나요. 라떼류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이 고소한 단맛들이 잘 느껴집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정제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성분에. 네가 이거 보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아 진짜 아니야. 얘도 내가 봤을 땐 얘도 우유 더 넣는 게 나아. 우유 넣어볼게요. 아, 뭐 맛이 애매하냐 다들. 차라리 우유 더 타서 라떼로 먹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뭐 커피가 이러쿵 저러쿵 개소리 하냐? 뭐긴 그냥 커피 하나 백수지. 백수다. 왜? 커피만 오지게 처먹었던 백수다. 왜? 물론 제 입맛이 표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이런 컵커피를 가지고 너무 네가 과하게 그러는 거 아니냐. 맞지? 이런 인스턴트 가공 커피에서 뭘 바라겠어요. 근데 좀 애매하다 이거죠. 애매하다. 뭔가 이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는데 맛은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그냥 전 좀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데? 차라리 싸구려틱하지만 동원 오리진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거 크림 모카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솔직한 제 느낌이에요. 그냥 좀 애매해요. 다 이 세 개 다 지금 이 두 개 다. 얘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크림 모카. 얘는 싸구려 코코아 우유 느낌 나는데. 씨 진짜네. 맛없어. 이게 너무 맛없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코코아 가루에다 물 타놓고 거기에 물 타서 녹인 다음에 거기다 우유 살짝 넣는다는 그런 느낌. 커피가 이게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커피 느낌 잘 없어요. 커피 느낌이 잘 안 나요. 맛은. 근데 오히려 이 싸구려틱한 맛에 엄청 불편하네.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커피 GS가 장난쳤나? 여기도 차라리 우유를 더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우유 넣었거든요 지금. 차라리 우유 넣으면 조금 우유 맛이라도 나지. 이거 무슨 코코아에 물탄 맛 났나? 이거 진짜 이거 못 먹겠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줘도 잘 안 먹는 류의 커피입니다. 제가 메가커피도 누가 사주지도 않지만 나 같은 사람이 사주지도 않는데 이제 만약에 누가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못 먹어요. 메가커피도. 물론 억지로 먹으려면 뭐 물 더 타서 뭐 먹을 수야 있겠지. 근데 제가 그런 커피를 잘 사 먹지 않습니다. 버거킹 같은 데에서도 커피를 주거든요. 음료 쿠폰이 나오는데 무료니까 이제
돌아다니다가 목마를 때 가끔씩 먹습니다. 거기다 물 더 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물병을 들고 다니니까 거기다 물을 더 타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홀짝홀짝 먹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얘네들은 솔직히 그냥 제 느낌상 뭐 가격이 엄청 비싸지도 않고 엄청 싸지도 않은데 뭐랄까 애들이 좀 만들다 만 느낌? 그냥 이 기업들이 연구하기 귀찮으니까 대충 이름 라벨만 붙여갖고 판 느낌이야. 뭔가 이렇게 만들다 만 느낌 있죠? 궁금하면 사서 먹어봐. 물론 여러분들의 느낌과 내가 다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맛있는데? 뭐 이럴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내 입맛에는 진짜 이 세 개는 여태까지 먹었던 컵커피 중에 가장 별로야. 어지간하면 다 그냥 뭐 먹을만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한결같이 좀 별로인 것 같아. 아 이걸 내가 돈 주고 샀다니 와 미치겠는데 이거 내가 오늘따라 입맛이 안 좋은 건가? 내 입맛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왠지 이건 이름값이 아깝다. 이렇게 팔면은 글쎄요 일반인들 입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카멜 커피를 안 갈 것 같은데. 박유추 씨의 강릉 커피도 안 갈 것 같아. 맛이 너무 없어. 아 이거 뭐 업체들이 사서 먹어봤겠지만 그냥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너무 별로예요. 뭐라 그럴까 이게 가공 커피라서 그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름만 그럴싸하지 사실은 그냥 유제품 뭐 메일우유 바리스타 롤스 이런 거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차라리 지난번에 먹었던 뭐 글레이즈드 라떼 뭐 이런 게 좀 맛이 세도 그게 훨씬 나아. 그게 제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커피들이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개성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한 것 같지만 이게 전체로 다 부조화스럽게 느껴져서 먹으면 좀 설사할 것 같은?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제가 어지간하면 이거를 뭐 우유나 이런 걸로 희석해서 페트병에 담아갖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뭐 가끔 당 땡길 때 먹어요. 진짜로 거지는 웬만하면 먹습니다. 다 돈 주고 산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변기에 버릴 것 같아. 내 느낌상. 너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커피를 모욕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품을 제가 뭐라고 평할 수는 없는데 내가 무슨 뭐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커피 맛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좀 아쉽다. 이 브랜드의 가치를 오히려 더 떨구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스틱커피 하나 뭐 카누 같은 거 까가지고 우유 넣어서 먹거나 초코우유에다 카누 타먹는 게 훨씬 나아. 진짜 차라리 그게 먹는 게 이거보다 나을 것 같아. 물론 저 역시도 집에 뭐 이제 스틱형 커피들 많이 굴러다니는 거 제가 요새 이제 먹는 게 그거거든요. 그 일리커피 스틱형 커피들을 이제 제가 믹스 커피는 잘 안 먹어요. 가끔 테스트용으로 먹는데 이런 블랙류 커피들, 그러니까 당 첨가돼 있지 않는 그냥 순수 블랙 커피는 들고 다니면서 텀블러에 이렇게 넣어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 가거나 그럴 땐 항상 쟁겨가요. 뭐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더치커피 내린 거를 들고 다니고 왜냐면 여름에는 이게 음료가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가루 커피를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뭐 차 운전하고 출발할 때는 텀블러에다가 이미 하나를 세팅해 놓고 가루를 풀어서 이제 얼음물에다가 이제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 요새 텀블러들 이게 보온 보냉이 좋아가지고 뭐 한 하루 반나절 이상 거의 한 뭐 하루 종일 가던데 그렇게 들고 댕겨요. 진짜로. 저 요새 텀블러 엄청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잘 쓰고 있는 거죠. 돈 주고 사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커피류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폭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선택지들이 많아졌는데 근데 이 커피는 가격이 엄청 싼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 네, 전체적으로 내 입맛에는 잘 안 맞았다 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과 평이니까 뭐 또 너무 나는 마시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또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지만 사람들마다 입맛이 엄청 달라요. 제가 맛있다고 이렇게 추천해서 뭐 이렇게 데리고 가면 맛없다는 사람 수두룩 빽빽이고, 그러니까 나와 입맛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또 그냥 또 다 맛있다고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그냥 나는 내 느낌이 솔직히 별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 기사 한번 다뤄보고 또 다른 커피 시음을 중간에 좀 넘어가 볼게요. 아, 이게 너무 달아갖고 정신없는데. 자, 커피 기사거리들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커피값 인상 부분이 지금 뭐라 할까, 이 커피 기사들의 이제 화두인데,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위 이디야 커피, 매출 1위는 투썸 플레이스. 매출 1위가 왜 투썸 플레이스야? 스타벅스지. 뭐야?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1,218개이다. 오와. 맞네요.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창업한다. 자, 창업 비교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탑3 이디야 커피, 투썸 플레이스, 메가 커피. 요 세 개만 비교한 거구나. 가맹점 수는 2020년도에 집계된 것이 최근 데이터가 없나 봐요. 지금 보면 이디야 커피가 2,875개, 투썸 플레이스가 1,218개, 메가 커피가 1,184개.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 집계니까 이제 오차가 있겠죠. 아무튼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탑3가 이제 이디야, 투썸, 그리고 이제 메가 커피인데, 이 초기 부담금이 이게 얼마야? 이디야는 1억 2,900만원, 투썸 플레이는 2억 9천, 메가커피는 5,6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가맹점 연평균 매출입니다. 연평균 매출이 이디야가 1억 8천, 투썸 플레이스가 5억, 메가커피가 연평균 매출이 2억 8천.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연평균 매출이 1억 8천이면 1억 8천을 12개월로 나누면 얼마야? 계산기를 두들겨 볼까? 계산기에 나와라. 아니, 계산기 찾으면 또 어딨어. 자,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습니다.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이래요. 가맹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한 해에 1억 8천이면 이디야가 1억 8,700 빰 백만, 천만,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한 달 평균 1,50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 네. 그러니까 이디야는 가맹점 평균 한 달 매출이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 1,500만원 정도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 가맹점을 평균 낸 거잖아요. 물론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하다 볼 수 없죠. 그리고 이게 2020년도 집계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고 오차가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카페들이 한 달 매출이 1,000만원대에서 2,000만원대 사이가 나옵니다. 잘 돼봐야. 왜냐면 일반 개인 카페들도 100잔에서 200잔 팔기가 바쁘거든요. 그것도 못 팔아요. 100잔도 못 파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이야.
그러면 하루 매출이 잘 나와야 뭐 한 40, 50이거든요. 40, 50일 해봐야 한 달 내내 그 정도 나온다면 기껏해야 이제 한 1,500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잘 될 때 얘기고,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되고 토일이 안 된다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별론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잘 된다든가, 뭐 이런 상권의 패턴들이 보통 있습니다. 근데 이디야 같은 경우에 지금 1,5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10평짜리 보통 이디야가 10평, 13평, 13평에서 한 20평 정도, 요새는 20평 정도가 많죠.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그래도 한 200에서 300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200에서 300이면 일단 전체 매출 대비 임대료가 20%를 상회합니다. 20%. 거기다 이제 인건비 내고 뭐하고 그러면 생각만큼 남는 게 없어요.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평균 매장들이 크지 않습니까? 투썸 플레이스가. 매장이 보통 50평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50평 정도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5억 8천. 5억 8천을 또 나눠볼까요? 5억이구나. 5억인데 100, 1000,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나누기 12개월. 그러면 한 달 매출이 4,100만 원. 한 달 매출이 4,100만 원이면 그것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하루 매출이 그래도 300만 원대 정도 찍는다는 얘기예요. 평균 매출이니까. 이 정도는 찍어야 뭐가 남겠지. 평수가 커도 뭐 입지 조건에 따라 뭐 무조건 크다고 임대료가 엄청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입지 조건이 또 틀려요.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7, 80평이어도 예를 들어 한 달 임대료가 5, 600만 원대, 700만 원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막 크니까 엄청 나가겠구나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큰 덩어리일수록 임대료가 높아도 그걸 이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 적정한 평균 그 구조가 임대료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지 조건에 따라 10평도 안 되는데 한 달 그 임대료가 뭐 500 가까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숱하게 많습니다. 자, 이제 메가커피를 한번 볼까요? 메가커피가 지금 2억인데요. 2억 8천. 이 가맹점 연평균 매출입니다. 2억 8천. 2억 8천. 2억 8천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2,300만 원. 오히려 메가커피가 이디야보다도 매출이 잘 나오네요. 2,30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박리담회라 하더라도 이제 조금 남길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매장의 규모와 또 이제 평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메가커피 차리는 게 오히려 지금 이디야보다는 더 나을 수가 있겠네요. 진짜 이 매출로만 본다면 그만큼 이 메가커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메가커피에 대해서 이제 호응도가 높아지고 메가커피 이용객도 많이 늘었다. 반면에 이디야는 지금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디야도 이제 좀 정체성을 확실히 잡고 좀 이제 반등할 기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또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뭐 치솟는 물가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이 대부분인데 자, 지금 요새가 또 나오는 게 이제 원두 관세 부분입니다. 원두 관세 내렸다는데 커피값은 그대로이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카페업계는 관세 인하가 30원에 불과하다 라고 써 있습니다. 보통 이 커피 관세가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커피 품목에 따라 이 퍼센트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7%에서 8, 9%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까 거진 10%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관세가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관세를 이제 없앤 거죠. 한시적으로. 계속 없애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사태와 이제 물가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한시적으로 이제 관세를 이제 무관세로 이제 전환한 겁니다. 근데 이 무관세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이제 커피 가격을 내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커피를 다루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생두를 유통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내리면 돼요. 그쵸? 생두를 수입 유통하는 업체들은 뭐 낮추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봐야 예를 들어 1kg에 뭐 10,000원짜리다. 그러면 이제 한 1,000원 정도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생두 업체들은 할인을 많이 해요. 이 GSC만 들어가도 지금 아마 썸머 세일 또 들어갈 겁니다. GSC가 이제 제가 학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학원에서 운영하는,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이제, 유통사죠? 어디 갔냐? 이건가?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썸머 세일 기간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게 왜 세일을 하는 거냐면, 잘 안 팔리는 품목들을 재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재고 처리를 해야 이제 또 수입을 해서 또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무조건 쟁여놓는다고 될 게 아니잖아. 창고 운영,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를 차지하니까. 지금 보통 내리는 게 가격대가 보면 한 10% 정도는 내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코스타리카 SHB EP 로사 워시드가 14,800원에서 13,000원 정도로 이제 세일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가격이 내렸어요. 한 10%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생두 업체들이 뭐 이제 이런 재고를 털기 위해서 세일을 잘 해요. 알마 세일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알마셀로 어디 갔어? 아니요, 뭐야? 사이트. 자, 알마시엘로도 세일 들어갔네요. 여기도 썸머 세일 들어가고 있는데 브라질 술데미나스 펄프드 내추럴 NI2 FC 같은 경우 11,600원에서 9,400원. 그러니까 한 거진 10% 넘게 지금 세일이 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생두,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생두가 항상 세일을 하진 않죠.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생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일을 할 때 사람들이 쟁겨 놓습니다. 생두를 사서 쟁겨 놔요, 업체들이. 다 그래.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묵혔다가 1년 뒤에 팔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로. 자,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생두 업체는 뭐 시세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생두를 유통하는 업체는. 근데 이 생두를 기업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은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그 활로들이 있어요. 왜냐면 대량으로 뛰어올 거 아닙니까? 막 몇천 톤, 몇 톤 이렇게 살 텐데, 이제 이런 건 누가 쓰느냐? 개인 카페들. 이제 소규모 개인 카페들. 뭐 동네에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써봐야 뭐 한 달에 몇백 킬로 볶는 그런 집에서 이제 이런 생두 사다가 볶아갖고 이제 손님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또 다른 생두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카페들은 가격을 이미 정해놨지 않습니까? 정해놨는데 이번에 올렸어. 물가가 올라갔다고. 근데 생두 가격이 내렸다고 이거를 맨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게 돼? 그게 되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얘네들은 시세에 맞춰서 커피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장사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 메뉴판 제작하는 비용도 돈이 들 뿐더러, 야, 그러면 뭐 칠판에다 글씨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시세가 떨어졌으면 시세가 떨어진 대로 그냥 파는 거야. 왜? 그래야 내가 마진을 챙기지. 시세가 떨어졌다고 음식 가격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손님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지라 그냥
원가가 떨어지면 아, 잘 됐다. 그냥 뭐 더 남겨 먹지 뭐 이런 마음으로 판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양심 있는 정말 양심이 있어서 아, 이번에 생두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커피 저희가 500원 세일해 드릴게요. 뭐 이러면 좋겠지. 근데 보통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장사해 봤는데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원두 사다 쓰는 집들은 잘 몰라. 생두 가격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생두 납품업체에다 그냥 시켜서 그냥 쓰기 때문에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두 공급업체가 그걸 싸게 팔겠어요? 안 팔지. 그냥 팔지. 왜? 지네들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해줘도 이거를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 좋으라 하는 거지. 소비자들 좋으라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 좋으라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아예 진짜 뭐 압박을 강해갖고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부가 무조건 뻘짓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냥 왜냐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내용이 아니거든. 그냥 저의 개소리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 또 찾아볼게요. 마지막 기사로 요즘 화두가 되는 치킨 얘기를 좀 해보면서 오늘의 그 기사거리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당치킨이라고 해갖고 지금 말복을 맞이해서 반값 치킨 경쟁이 이제 치열하다는 이제 기사 내용인데, 뭐 이게 한 마리에 5,900원, 뭐 심지어 이제 두 마리를 사면 이제 9,900원, 뭐 이렇게 타임 세일을 하듯이 이제 한정 세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이 커피만큼이나 이 치킨이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잖아요. 일단은 접근성이 가장 편하고 대중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대기업을 다 나오면 다 치킨집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던 공부를 못하던 좋은 직장을 다녀도 어차피 정년퇴직을 하면 치킨 튀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치킨집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픈 얘기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많이 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킨 업종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중들이 정말 많이 찾고 즐겨 먹는다는 얘기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치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단 그 새를 안 좋아해요. 새. 그럼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 내가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랑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동물도 사랑할 줄 모르고 뭐 사람도 안 사랑하지만 특히나 이 뭐랄까 이 애완 뭐 이제 새도 키우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좀 트라우마가 있는지 이 멍멍이, 고양이, 뭐 이 새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새잖아. 이 닭도 그러니까 닭도 그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이 80년대 때 이렇게 재래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닭을 이렇게 뜨거운 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담갔다 뺍니다. 닭을. 그러니까 좀 이제 소독을 하듯이. 그리고서 이제 탈수기에 넣고 막 돌렸었어요. 옛날에는 탈수기에 넣고. 뭐 제 기억엔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닭을 죽이는 과정 같은 걸 좀 봐서 그런지 옛날에 이렇게 재래시장들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별거 다 있었어요. 재래시장 가면 뭐 지금도 그런데 뭐 게도 팔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좀 봐서 좀 닭에 대해서 그닥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닭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진짜 안 먹었어요. 닭을 사 먹은 게 진짜 1년에 한 번 사 먹을까 말까? 치킨을 별로 먹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뭐 와이프도 즐겨 먹고 애도 즐겨 먹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먹긴 하는데, 사실 치킨이 요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뭐 치킨 먹겠지만 전 그냥 좀 피자를 먹는 편인데 그건 이제 취향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취향 문제고 일단 요 가격을 비교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가격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 프랜차이즈 치킨들도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게 어디 있었지? 기사거리가 있었는데 아니 가격 비교한 걸 찾으면 또 이렇게 자료가 없어. 아이씨 녹음 어플도 요새 마탱이가 가고. 자 일단 유통업체 치킨 가격을 일단 비교해 놓은 데이터가 하나 있어서 일단 호플러스가 이제 당당 치킨이라고 이제 크리스피 타입이고 한 마리에 800g 6,900원 내놓고 있고요. 롯데마트 네, 뉴 한 통 가득 치킨 크리스피 타입이라고 하고 한 통에 1.2kg 8,800원 행사가라고 합니다. 이마트의 오븐 치킨이 이제 물반죽 한 마리에 850g에서 950g 9,980원. 그러니까 이제 만 원이 안 되죠. 편의점도 이제 가담을 해서 편의점 치킨도 GS25 쏜살 치킨 순살 가슴살로만 해서 한 마리 640g 11,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만원대가 안 되는 가격대나 만원대 초반의 가격대로 이렇게 대기업 유통마트 및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치킨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KFC 쪽에서도 이렇게 닭 한 마리 컨셉으로 해서 13,000원인가? 뭐 그 정도 가격대로 내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비교해 놓은 그 기사를 못 찾고 있는데 일단 대형 그 프랜차이즈 닭튀김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촌치킨, 뭐 BH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6,000원에서 이제 2만원대, 그러니까 거진 이제 2만원대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랑 프랜차이즈 치킨 원가를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한국 육계 협회에서 나온 데이터래요. 어느 분의 기사가 있어서 이걸 이제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사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사별로 이제 데이터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보면 대형마트는 닭고기가 3,000원에서 5,000원, 프랜차이즈는 이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이제 원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튀김류와 치킨 파우더 등 재료비가 이제 대형마트 1,500원, 프랜차이즈가 2,700원에서 3,000원, 무, 음료 및 포장재는 이제 별도 판매로 돼 있고 대형마트는 일단 프랜차이즈는 1,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사 로얄티, 광고비, 배달, 중개, 수수료 등에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6,000원에서 8,000원, 대형마트는 없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6,000원에서 6,500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얄티나 광고비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프랜차이즈는 비용을 더 주고 먹는 거고 이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건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 논쟁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환영하죠. 왜? 일단은 비싸게 먹다가 일단은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비자에게 선택지가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독점 형태로 그러니까 단합이 돼 버리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집을 먹어도 12,000원, 저 집을 먹어도 뭐 13,000원 이래 버리면 사실 어느 집을 먹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비자들은 뭘 먹더라도 그만큼은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슷한 패턴이 커피 업계에서도 실제로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저가 커피 논쟁이었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정도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시작된 것은 이제 백다방입니다. 백다방. 물론 백다방 이전에 뭐 비슷한 류의 뭐 메머드 커피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 커피 컴포즈는 이제 그 이후에 좀 등장했었고 뭐 W라고 해서 이제 위메프에서도 운영했었던 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는 인지 잘 모르겠는데 W 커피라고 해갖고 이제 위메프 계열 뭐 커피 브랜드였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만 있었습니다. 서울 쪽에만.
그러니까 이 백종원 씨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백종원 씨를 대부분 이제 반겼죠. 왜냐면 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얼굴도 비치고 입담도 구수하니 뭐 쉽게 얘기해서 이 집에서 뭐랄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 같은 걸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도 이제 유명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유명해지진 않았고, 이 외식업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냐면 이분이 책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식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 백종원 씨를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TV에 나오면서 인기를 얻다 보니, 자기의 이제 커피 브랜드인 이제 백다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흥행의 하나의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와 이제 개인 카페로 보통 이제 경쟁 구도가 돼 있었는데, 이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형성돼 있었습니다. 뭐 커피 한 잔 하면은 뭐 한 3,000원, 뭐 약간 이런 그 어떤 담합이 보이지 않는 담합이 있었죠. 물론 개인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저렴하게 파는 게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프랜차이즈 형태는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커피 업계가 조금 노냥노냥 쉽게 어떻게 보면 그 나눠 먹기식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백다방이 출연하다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프랜차이즈형 카페인데 또 유명인인 백종원 씨가 하는 카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3,000원, 4,000원씩 커피를 팔다가 사람들이 1,000원, 2,000원씩 커피를 먹기 시작하니까 직장인들이 어차피 커피를 맛으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커피를 먹는 대다수의 대중들이 맛으로 먹기보단 습관성으로 먹게 되는데, 우르르 몰려가서 점심시간에 이제 그쪽으로 다 가니까 기존에 커피 상점을 운영했던 분들이 손님이 없는 거야.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이제 커피니 중림점을 손을 떼고, 그러니까 커피니 중림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장사가 잘 됐었는데, 원래 그쪽 상권에는 이제 저가 커피가 없었어요. 개인 카페는 있었어도. 근데 이제 뭐 강남역이나 이제 선능역 이런 데서 이제 카페를 이제 운영할 어떤 의뢰가 있었는데, 거기 업주가 이제 젊은 분이셨는데 이제 투잡을 뛰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상호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잠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 잠깐 하다가 이제 손을 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카페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싹 해서 이제 개인 카페로 운영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술도 팔고 뭐 이제 그런 약간 아무래도 오피스 상권에 이 저녁 손님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늦은 시간까지 이제 영업을 하던 그런 카페였어요. 이제 거기를 딱 갔는데 그분 얘기가 주변에 이제 백다방이랑 이제 뭐 W 같은 저가 커피가 들어오고부터 점심 매출이 안 나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가게를 좀 살려보고 싶다. 그래서 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잠깐 작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손을 뗐던 이유는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이 장사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일단 제가 손을 뗐었습니다. 일단은 그 파트너의 뭐 인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장사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할 때 그런 걸 좀 봐요. 그래서 좀 아니다 싶으면 일찍 손을 떼는 편입니다. 왜냐면 좀 뭐라 그럴까, 그런데 잘못 끼어들면 몸만 고생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실 뭐 돈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점에서 좀 서로 불편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손을 떼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해보면서 느낀 게, 손님이 좀 뭐랄까 어느 정도 와줘야 큰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점심시간 이 러시 타임을 손님을 뺏기니까 매출에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장사가 안 돼서 뭐 장사를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가게였었어요. 물론 그 정도로 휘청할 정도면은 일단 접어야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저가 브랜드들이 들어오면 실제로 소비자들은 환영을 하지만 그 업종에 일하는 종사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 그냥 노냥노냥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권을 파괴할 만큼의 이슈화되는 어떤 그 뭐랄까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일단 나한테 이익이 돌아올 부분에 있어서 이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 커피 업계 종사자들이 반발하듯이 그때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반발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번에도 보면 치킨 관련 그 기사들이 죄다 이제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분명히 문제가 되죠. 왜냐면 치킨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 가까이 있는 프랜차이즈면 더 문제가 돼요. 왜냐면 마트가 가까이 있는 데다가 마트에서 치킨을 사시면 당연히 프랜차이즈 치킨을 사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치킨 관련 검색량이 엄청나게 이슈화가 되면서 판매량도 상당히 떴다는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이 자유시장 경제의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압적으로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누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 품질 논쟁을 떠나서 어찌됐든 소비자한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해짐으로써 소비자한테는 더 좋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운용하는 이 대중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옆집 뭐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치킨집을 차리게 된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먹는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이걸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것을 탓하기 위해서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이 유통업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둘이 붙는 경쟁으로 되는데 본질은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많은 폭리를 본사가 가져간다는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본사가 많은 폭리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치킨 가격이 안정화되고 치킨 가격이 낮다면 뭐 당당 치킨이든 무슨 치킨이 나오더라도 품질로 경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가격 차이가 워낙에 나니까 품질 경쟁이고 자시고 없는 거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당당 치킨이 7,000원인데 프랜차이즈 치킨이 뭐 한 8,000원에서 9,000원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솔직히 저 같아도 당당 치킨 안 먹어요. 왜? 어차피 집에 가져가서 또 이거 한번 에어프라이어로 또 데워 먹고 그러는데 맛도 솔직히 좀 그렇고 오히려 그래도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이 더 맛있잖아요. 따뜻따뜻 오니까 바로 튀겨하고 오니까 그러면 차라리 1,000원, 2,000원 더 주고라도 더 맛있는 걸 먹죠.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한 3배 이상 나버리니까 그래도 좀 싼 거 먹고 대리만족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을 낮추면 되는데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그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낮춘다?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안 먹어 이제 앞으로 그러면 가격을 낮추겠지. 지들도 정신이 뻗뜩 나니까. 근데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시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일이 없겠지.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조금 더 그 업주들이나 이 소비자들이 현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만큼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들이 준다면 많지 않다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마진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사람들은 많이 우리 브랜드를 애용하고 또 우리 브랜드를 창업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배짱 장사 해도 먹겠지 뭐 이런 마음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뭐 우리가 커피도 그렇잖아요. 커피 원가 따지면 얼마 안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 임대료도 내야 돼. 또 뭐 알바 인건비도 줘야 돼. 뭐 물세도 내고 뭐 이것도 내고 하다 보니 커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본사에서 많은 폭리를 취하다 보니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 먹는 음료나 음식들이 다양한 마진들이 붙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풀어지는 거죠. 이거를 조금 현명하게 하려면 더 경쟁을 치열하게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서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합하거나 독점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뭐 그나마 방법이죠. 그래야 뭐 커피도 그렇고 이런 치킨도 그렇고 조금 저렴하면서 먹을 만한 커피들, 이왕이면 품질도 좀 올려주면 좋은데 사실 싸면서 품질 좋기는 어렵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 저가 커피들이 대다수가 원두가 질 낮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를 품질로 먹기보단 그냥 그 카페인과 쓴맛으로 먹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소비층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왕이면 가격대도 좀 낮춰주면서 품질도 조금 올려주는 그런 조금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지켜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마지막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이제 기사거리는 다 끝났고 이제 커피나 시음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발을 다치고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오래 방송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러느냐? 이게 원래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 컨디션이 중요한 거지. 배가 고파서 제가 잠깐 녹음을 멈춰놓고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시죠? 제 방송 뜬금없는 거? 잘 아시죠? 그냥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 그럴 수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배고프고 그럴 수 있잖아. 좀 약간 좀 뭐랄까, 아까 그 커피도 맛이 이상한 걸 먹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얼큰하게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진라면 컵라면을 하나 깠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킹크랩을 넣었습니다. 킹크랩.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이서배지, 또 막 부르주아 같아 보이지. 사실은 그러진 않아. 이 킹크랩에 대한 얘기를 좀 썰을 뿌려드리겠습니다. 이 킹크랩이 말이죠, 제가 사실은 5만원에 득템을 했어요. 5만원에 득템한 이제 킹크랩인데 사실 킹크랩 비싸서 못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가난해서 킹크랩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먹은 이후로 킹크랩을 국내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 러시아 쪽에 가면 확실히 킹크랩이 좀 싼 것 같아요. 가서 먹어봤을 때에도. 근데 이제 이 국내에서는 보통 킹크랩 사 먹으려면 최소한 한 15만원?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서 킹크랩을 그 키로당 무게 재갖고 팔잖아요. 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킹크랩 전문점 같은 데 가서 먹어도 뭐 한 상에 뭐 한 2-30만원은 줘야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먹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킹크랩 자체가 국내에서 좀 비싸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샀냐면은 이 마트에 갔는데 이 킹크랩을 쪄놓은 거예요. 보니까 한 15만원? 이렇게 써 있었어. 그러니까 15만원짜리를 한 번 먹기에 나는 가난하니까 못 먹지. 와, 킹크랩이 15만원이나 하는구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저녁에 세일 타임을 하니까 5만원을 붙여놨더라고요. 5만원. 너무 싸잖아. 나 솔직히 좀 혹했어. 너무 싸다. 근데 좀 이제 찜찜한 거야. 너무 싸니까 찜찜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싸지? 그래서 내가 이제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었어요. 그 킹크랩 앞에서. 근데 그 판매하시는 직원분이 조금 얼굴이 조금 이렇게 어두웠어. 그래서 내가 이제 넌지시, 와, 킹크랩 엄청 싸다. 이거 사고 싶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불쌍하게 막 궁시렁대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이 커피래. 그 킹크랩 수조가 고장이 나서 애들이 사망했대. 수조 상태가 안 좋아서 애들이 사망해갖고 이거 지금 싸게 파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전 킹크랩 5만원 주고 먹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야. 진짜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돈 주고 킹크랩을 국내에서 사 먹어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항상 남의 돈 주고 먹었는데 뭐 부모님이 사주시거나 근데 아무튼 일단 샀어. 일단 1차로 쪄져 있는 걸 샀어요. 살아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 말고, 이제 차갑잖아요. 냉장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저씨의 얘기가 이거 집에 가셔도 한 번 더 쪄서 드셔야 될 거예요.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가져왔어. 집에서 쪘지. 집에서 쪘어. 찌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발라먹는 게 문제야.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발라져. 이게 일단 가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개발 쪽은 가위로도 잘 안 잘라서 이게 망치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있죠. 그 돈가스 만들 때 고기 두드리는 망치 그걸로 일단 좀 깨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내가 수고한 거 비해서는 좀 별로야. 그러니까 엄청 손이 많이 가. 그래갖고 겨우겨우 이제 어찌됐든 살이 그래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일단 손이 많이 가고 일단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귀찮다. 결론은 귀찮다. 5만원 주고 먹기에도 난 좀 귀찮았다. 그래서 남은 살코기를 지금 컵라면에다가 넣고 먹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있어배지. 야 진짜 대게 넣어서 먹는 응?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진짜 나는 싸구려 이런 그 있잖아요. 크랩살, 게맛살 이런 거 아니야. 난 진짜 대게야. 진짜라니까? 지금 먹고 있어. 맛있어. 이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구나. 지금 컵라면 위에 올렸거든요. 끝내주네. 이게 랍스타와는 또 틀려. 약간 찰기가 랍스타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무엇보다도 라면에 넣으니까 이 싸구려 진라면 컵라면이 품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 내 커피 방송 때려치고 이런 거나 해야 되나? 하기야 나는 뭐 많이 먹지도 못해가지고 나이 먹어서 먹방도 못해요. 많이 못 먹어. 근데 이게 나 하나는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 이 컵라면도요. 이 큰 사이즈보다 작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큰 사발보다 이 작은 사발이 더 감질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뭐랄까 더 컵라면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 면이나 이런 육수의 그 농도가 큰 사발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이 작은 종이컵 사발면을 먹으면 그 어릴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야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 컵라면을 팔죠. 근데 이 자동 판매기 컵라면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80년대 7년도 요때였던 것 같아.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이 컵라면 자판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브랜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컵라면 브랜드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요 조그만 컵라면 사이즈로 그때 기억으로는 약간 플라스틱스러웠어요. 플라스틱 용기스러웠는데 이 종이는 아니었겠죠? 그 컵라면을 하나 자판기를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 이제 뜨거운 물을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 무엇이냐? 그 커피 자판기처럼 그 위에 뚜껑을 딱 열어갖고 놔두면 이제 뜨거운 물이 쭉 내려와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 컵라면 자판기. 옛날에 있었다니까? 나 어릴 때. 컵라면 자판기. 지금도 있나? 근데 제가 이건 못 봤어요. 최근에. 컵라면을 자판기가 있구나. 요새도 있구나. 근데 나는 이게 잘 못 봤지? 컵라면 자판기를 잘 못 봤거든요. 요새 이렇게 휴게소 이런 데 가면 잘 못 봤는데 옛날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옛날 자료들이 있네.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컵라면 자판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 그게 이제 80년대. 휴게소에서 그걸 먹으면 엄청 꿀맛이야. 진짜 그 맛이 아직도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 근데 이 조그만 이 사발면을 먹으면, 컵라면을 먹으면 그때 그 맛이 나요. 무엇보다 킹크랩살이 맛있네.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내 뻥치는 거 같지? 내 인증샷을 찍어놔야 되겠는데? 킹크랩 살 내가 찍어서 올려야지. 또 보면 또 그럴 거야. 추하다. 쟤 참 추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진짜 맛있어. 킹크랩 사서 한번 컵라면에 올려놔봐. 이 대게하고는 또 달라요. 이 대게는 살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대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게, 살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 발라먹는 게.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게을러. 나는 어려서부터 게을렀어. 이 항상 발라준 것만 먹다 보니까 천성이 게을러졌어. 맛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빨리. 자, 나의 본론. 이제 커피 마셔보기.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트남 커피를 진짜 리얼로 내려보자 라는 취지로 마지막 커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베트남 커피를 마셔보시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학원이나 이렇게 주변에 강의할 일이 있을 때 이 베트남 커피를 소개를 많이 해주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믹스 커피와 상당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진심. 진짜야. 한번 꼭 해서 먹어봐봐. 제가 최근에도 이 콩카페에서 나온 이 믹스 스타일의 머스어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런 거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연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진짜로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로 내릴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씨 베트남 로부스타를 어디서 구해?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너나 구하지 나는 베트남 커피를 어디서 구하냐 이놈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부스타가 섞여 있는 커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가 커피들 있죠. 저가 커피나 이 저가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 쓰는 이제 원두를 내리시면 되는데, 그걸 사용 못 하시면 사실은 에스프레소로 내려도 됩니다. 근데 에스프레소를 활용해서 제가 원래 많이 썼었는데, 그거보다 이
오리지널 베트남 커피로 이 드립으로 내려서 먹는 오리지널 이제 스어다죠. 오리지널 스어다 스타일로 해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이 스어다를 보편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좀 먹을 수 있는 대중성을 좀 소개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직접 내려 먹는 거를 먹고 나니까 그래도 오리지널 스타일로 드립으로 내려 먹는 게 더 맛있구나, 이제 이런 인식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입맛이 조금 바뀐 거죠. 자, 한 잔 마실 수 있는 스어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오늘 선택한 이 베트남 커피는, 일단 소개를 좀 드리자면 베트남 로부스타 G1 폴리시드입니다. 가공 방식이 이제 폴리시드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이 폴리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이제 광택내다, 뭐 다듬다, 닦다 이런 뜻이잖아요. 실제로 이 가공은, 그러니까 실버스킨이라고 하는 은피를 깎아내는 과정이 들어간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생두가 애들이 번들번들하니 로스팅을 하고 나도 되게 예뻐요. 이 베트남 폴리시드 커피들이 보면은 진짜 애들이 광택이 나요. 광택. 기름이 많이 없어도 번들번들하니 상당히 예쁩니다. 근데 맛은 또 별개인데, 물론 로부스타라 맛이 조금 아라비카 커피들만큼의 다양성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스어다를 먹을 때는 이 베트남 커피가 또 제격이에요. 아라비카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그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 G7 맡으면 그 향이 나잖아요. 그게 로부스타 커피들 향이에요. 약간 그 G7 드시다 보면 약간 그 익숙하지 않은 커피 향이 느껴지실 텐데, 그게 바로 이 베트남 커피들의 향입니다. 이 베트남 커피를 또 많이 볶으면 그 향이 좀 덜 나긴 하는데, 이제 이 베트남 커피 로부스타도 너무 태우는 것보다는 풀시티 정도로 우리가 알기로 그 정도만 해도 이 커피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거든요. 이게 옥수수 수염차나 옥수수 깡냉이차처럼 이 구수한 맛과 단맛이 특징입니다. 이걸 좀 너무 태워버리면 쓴맛밖에 안 나는데, 아무튼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드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얼음을 자기가 사용하는 잔에다가 수북하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인용인 경우에는 얼음이 대략 100, 얼음이 100 정도 들어갑니다. 100. 한 잔의 컵에다가 얼음을 수북하게 담아. 왜냐면 이게 얼음이 좀 많아야 음료를 지금 제가 먹는 건 시원하게 먹는 거예요. 이게 핫으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이 소다를 핫으로 해서 먹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학원생들과 같이 했었는데, 이 로부스타를 직접 볶았어요. 학원 걸로 볶은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두를 사다가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 로부스타 커피를 사서 이제 볶아가지고 이제 같이 먹어보는 거죠. 방법은 이렇게 한 잔 정도면은 10에서 20g 정도를 좀 곱게 갑니다. 왜냐면 이 로부스타 커피를 좀 진하게 좀 이제 내려야 되니까 커피를 진하게 갈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드립으로 내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로부스타 커피를 갈고 있거든요. 엄청 고소하네. 이 로부스타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고 별로다, 안 좋다, 뭐 이런 인식이 강한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얘도 나름 매력이 있어요. 특히 블렌드용으로 많이 쓰일 만큼 매력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너무나 뭐랄까 싸구려다 이런 이미지를 줘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갈아볼게요. 야. 잘 걸린다? 역시 팔이 아파. 야.
에이, 에이. 팔 아파. 팔 아파. 아니, 그라인더 사야 되는데, 아이씨, 미치겠네. 맨날 엄한 데다 돈 쓰고, 돈 없다 그러고. 징하게 안 갈린다. 내가 후후. 자, 이제 간 커피를 이제 천천히 진하게 내릴 건데, 그 전에 이 얼음컵에다가 연유를 뿌립니다. 대략 한 잔 분량이면 한 40g 이렇게 생각하겠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먹어봐.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 자, 요거를 이제 드리퍼를 위에다 올려놓고, 보통은 이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뭐, 멜리타, 뭐 칼리타,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핀 드리퍼라고 따로 있어요. 이 베트남 전통 커피 드리퍼가 따로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에 보시면 그 모카 필터처럼 구멍 뻥뻥뻥뻥뻥뻥 뚫려져 있는 그 약간 드리퍼가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샤워 필터 같이 생겼어요. 이게 핀 필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핀 필터에다가 이제 내려 먹는 건데, 핀 필터가 없다고 해서 이걸 먹을 수 없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커피를 진하게 내려서 먹으면 그만이에요. 네, 드리퍼가 없으면 뭐 그냥 있는 걸로 쓰셔도 돼요. 뭐 하리오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분쇄도를 곱게 해서 내리면 되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먹는 거지. 꼭 뭐 베트남 커피니까 꼭 핀 드리퍼가 있어야 돼, 그런 건 아닙니다. 향이 엄청 고소하고 G7 특유의 그 향이 나네요. 다 준비됐으면 이제 드리퍼에다가 물을 부어요. 천천히. 이때 주의할 거는 이제 커피를 좀 진하게 내려야 돼서 커피를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리다가 잔에 어느 정도 찰 정도만 되면은 이제 멈춰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분쇄도를 곱게 해서 천천히 내리니까 좀 천천히 나오겠죠? 그럼 이게 내려오면서 얼음을 녹여요. 그러면서 이제 연유랑도 섞입니다. 이때 이제 연유를 이제 스푼 같은 걸로 잘 저어서 이제 먹어주면 되는 건데, 커피를 너무 많이 내리기보다는 진하게 조금만 내려주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농도라는 건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 틀리니까. 기본적으로 맛은 어떤 맛이냐면 좀 믹스 커피의 좀 고급스러운 맛.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뒷가 좀 깔끔하고, 그 믹스 커피 특유의 그 느끼함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프리마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체 식물성 크림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특유의 그 느끼함이 있어요. 근데 이 커피는 일단은 깔끔한 드립커피에 연유를 섞은 거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진하게만 내려주면 돼. 너무 많이 우릴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얘가 물이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스푼 어디 갔어? 자, 어느 정도 녹아서 나왔으면 얘를 이제 거치대를 드리퍼를 빼줍니다. 슉! 빼주고 나서 이 커피를 잘 섞어줘. 연유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섞어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시면 돼요. 이 뭐랄까, 이 구수한 맛과 이 쌉싸름한 맛이 연유의 단맛과 함께 이게 잘 어울려지니까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때 좀 중요한 게 연유더라고요. 이 제조사별로 연유 맛이 좀 틀려서 어떤 제조사 연유를 써주느냐에 따라 또 요 베트남 커피 맛의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연유가 좀 이렇게 조화로운 게 있고 좀 덜 조화로운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썼을 때는 서울우유에서 나왔었던 그 뭐지, 연유가 조금 더 맛이 있었습니다.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이 다른 제조사 걸 넣으니까 또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럴까, 커피에서 이제 옥수수 깡냉이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이제 쌉싸름한 맛이 이 연유와의 어떤 조화로움이 있어서 비교적 저는 상당히 괜찮았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요즘에 이제 또 좀 날씨가 이제 가을스러워지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시원하고 당 땡기는 게 먹고 싶을 때, 근데 이게 뜨겁게 먹어도 또 괜찮아요. 베트남 커피가 없으면 그냥 저렴한 원두들 굴러다니는 거, 보통 이렇게 저렴한 원두들은 로부스타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렇게 납품받는 원두들 중에도. 그런 경우에 이제 원두를 사용해서 그냥 드립으로 한 잔 내려서 먹어도 충분히 그 베트남에서 즐겼었던 오리지널 스어다의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하실 겁니다. 저도 먹어보니까 상당히 비슷해서, 전에는 에스프레소를 진하게 내린 걸 활용해서 많이 썼었는데, 오히려 또 이 드립으로 먹는 또 그 맛이 있어요. 근데 괜찮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지 혼자 뭐 보이지 않는 마이크에 대고 먹고 북치고 장구친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나 심심해서 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비난을 하든 말든 물론 비난하면 마음이 슬프지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겁니다. 뭐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허우대 멀쩡하고 돈이 많든 적든, 물론 겉에 치장하는 게 비싸냐 싸냐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은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나 밥 세 끼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야 되고 먹고 마시고 싸고 다 똑같지. 나이 먹고 늙으면 쭈그렁 할맹이 되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나이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성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더 흉측해져. 그런 거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늙다 가는 거지. 뭐 생긴 대로 살다 가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 가는 거고. 저도 가진 게 이제 사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면 또 한없이 없어요. 근데 그 없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쌓인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인간 사는 거 다 비슷해요. 뭐 저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방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녹음하면서 홍삼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뭐 그냥 먹는 거 얘기하고, 추억담 얘기하고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이 저의 일상과 물론 똑같진 않겠죠. 각자 사람들마다 사는 스타일이나 또 좋아하는 거, 또 사는 방법 다 차이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사람 사는 것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 아프고 큰 고민 없이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뭐 요새 또 비가 또 온다 안 온다 또 얘기가 있습니다. 뭐 수해를 입으신 분들 앞에서 뭐 자랑할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별 탈 없이 보내신 분들이라면 정말 하늘에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큰 일 없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빨리 이 여름과 또 추석까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무탈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또 저의 개소리를 들으러 오실라나?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